제24회 조조가 행용하여 귀비를 죽이고 유비가 패주해서 원소에게 가다. 이때 조조는 의대조를 보고서 여러 모사와 상의해 헌제를 패해버린 다음에 달리 덕이 있는 임금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정욱이 명공께서 능히 위명을 사방에 떨치시며 천하를 호령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천자의 명호를 받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후들이 아직 다 평정되지 못한 이때 갑자기 폐위의 일을 행하신다면 반드시 병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간함으로 조조는 이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다만 동승 등 5과 그들의 일가 노소를 강문에 압송해서 일제히 참하니 죽은 자가 모두 700여인이라. 성중의 관민들로서 이것을 보고 눈물을 아니 흘리는 자가 없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동승을 탄식했다. 밀조가 의대 속에 감추어져 천자의 말 금문 밖에 나가도다. 지난날 서도에서 거가를 구했더니 천은이 망극하여 이날 밀조 또 내렸네. 나라를 근심하며 항시 마음 아팠고 역적을 죽이려 꿈속에서도 칼을 뺐네. 장하다 그의 충성 천고에 있으려니 구태여 성패를 다시 논해 무엇 하랴. 또 왕자복 등 4사람을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흰기배에 이름 두어 충성을 맹세하니 임금께 갚으려는 그 뜻 강개하다. 나라를 위해서는 삼족도 버렸거니 그들의 일편단심 천추에 전하리. 조조는 동승 이하로 여러 사람을 죽이고서도 노기가 풀리지 않아 칼을 차고 궁중으로 들어갔다. 동귀비를 시살하려는 것이다. 귀비는 바로 동승의 누이로서 헌제의 총애를 받아 이때 잉태한 지가 5달이었다. 이날 헌제는 후궁에서 복황후와 더불어 동승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모를 일이라고 서로 말하고 있는 중에 문득 조조가 칼을 차고 궁으로 들어왔다. 보니 노기가 등등하다. 헌제는 대경실색하는데 조조가 묻는다. 폐하는 동승이 모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탁은 이미 주살당했지요. 조조가 언성을 높여 동탁이 아니라 동승입니다 라고 하자 천자는 두려워서 떨며 짐은 실로 알지 못하오 라고 했다. 손가락을 깨물어서 조서를 쓴 일을 잊으셨습니까? 하고 들이대자 헌제는 대답을 못했다. 조조는 무사를 꾸짖어 동귀비를 잡아왔다. 이를 보고 헌제는 조조에게 빌었다. 귀비가 잉태하여 지금 5달이 되었으니 부디 승상은 어여삐 여겨주오. 만약에 천조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오. 그런데 다시 이 여자를 살려둬서 나에게 후환이 되게 하란 말씀이오. 복황후도 나서서 빌었다. 맹궁에 가둬뒀다가 몸이나 풀기를 기다려서 죽이더라도 늦을 것은 없겠지요. 이 역적의 씨를 남겨뒀다가 제 어미의 원수를 갚게 하자는 말씀이오. 부디 시체나 온전히 죽게 하시고 제발 살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동귀비가 우니 조조는 흰 깁 한 끝을 그의 앞에 내놓게 했다. 헌제가 울면서 귀비를 대하여 그대는 황천에 돌아가서도 부디 짐을 원망 말라 하고 말을 마치자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복황후도 또한 목 놓아 울었다. 조조는 노하여 아녀자처럼 이게 무슨 꼴들인가 하고 곧 무사를 꾸짖어서 동귀비를 끌어내어 문 밖에서 목을 매 죽였다. 후세 사람이 동귀비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춘전에서 승은 받더니 이제 와선 허망토다. 애달프다. 뱃속의 용종 함께 죽임을 받누나. 당당한 황제라도 구해줄 길 바위 없어. 얼굴을 가리고 눈물만 샘솟듯 하누나. 조조는 감궁관을 불러서 이 뒤로 외척이든 종족이든 내 허락 없이 국문을 들어서는 자는 참해버려라. 수어가 엄하지 못해도 그 죄가 같으리라 하고 명하고 또 신복인 3,000명을 어림군에 충당해 조홍에게 거느리게 하고 궁중리를 엄밀히 감시했다. 조조는 정욱을 보고 말했다. 이번에 비록 동승이 무리를 주살해 버렸다지만 아직도 마등과 유비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 불갑을 없애야만 하지 않겠소. 마등은 서량의 군사를 진치고 있어서 쉽사리 취할 수 없으니 그를 보내 위로하시고 의심을 품지 않게 하신 다음에 경사로 꿰어들여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도 지금 서주에 운거하여 기각지세를 벌이고 있으니 또한 경솔히 대할 수 없습니다. 뿐더러 원소가 관도에 군사를 진쳐놓고 매양 허도를 도모할 뜻을 품고 있는 지금 만약 우리가 한번 동정하면 유비가 필시 원소에게 구원을 청할 것이고 그때는 원소가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엄습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소. 유비는 인걸이라 지금 지지 않고 그 날개가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때 가서는 조련히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원소가 비록 강성하다고는 하나 매양 일을 당해놓고 보면 의심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하니 근심할 것이 무엇 있겠소. 이렇듯 한창 의논하고 있는 중에 마침 곽가가 밖으로부터 들어왔다. 조조가 그에게 내가 이제 동으로 유비를 치러 가고 싶으나 다만 원소가 염려되니 어찌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니 곽가가 원소는 천성이 원체 느린 데다가 의심이 많고 그 수하의 모사들은 서로 투기만 하고 있는 형편이니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유비는 이번에 새로이 군사를 정비한 터라 이 군사들이 아직은 유비에게 신복하지 않았을 것이니 승상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신다면 한 번 싸워서 가히 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바로 내 마음과 같다 하고 20만 대군을 일으켜서 군사를 5길로 나누어 서주를 바라고 내려갔다. 세작이 이것을 탐지해 서주에 고하자 손건은 먼저 합의로 달려가서 관공에게 알려주고 다음에 소패로 가서 현덕에게 고했다. 현덕은 손건과 의논하고 나서 아무래도 원소의 구원을 얻어야만 위급함을 면할 수 있겠소 하고 글을 한 통 써서 손건에게 주어 하북으로 전하게 했다. 손건은 먼저 전풍을 찾아보고 그 일을 자세히 말한 다음에 인도해 줄 것을 청했다. 전풍이 손건을 데리고 원소에게 들어갔다. 손건이 서신을 올렸다. 그런데 보니 원소의 형용이 초췌하고 의건이 정지하지 못하므로 전풍이 물었다. 주공께서는 오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나는 아마도 죽을까 봅니다. 주공은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스라에 아이 5을 두었으나 그중 제일 어린아이가 유독 마음에 드는데 그 애가 옴이 걸려 거의 죽게 되었구려. 그러니 내가 무슨 경황이 있어서 다른 일을 의논하겠소. 지금 조조가 동으로 유연덕을 치러 나가서 허창이 텅 비었습니다. 만약 이 허한 틈을 타서 우리가 의병을 거느리고 쳐들어간다면 위로는 가히 천자를 보호해드릴 수 있고 아래로는 가히 만민을 구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이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기회이니 명공께서는 한번 영단을 내리십시오. 나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은 알고 있으나 다만 지금 내가 심란하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무래도 이롭지 못할 것만 같소. 무엇 때문에 심란하단 말씀이십니까? 내 5 아이 가운데 유독 이 아이가 가장 영특한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있고 보면 나는 다 산 것이오. 원소는 끝끝내 군사를 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손건에게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서 현덕에게 이런 사유를 자세히 말씀하오. 만약에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게로 오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노라 하더라고 여쭈어 주오. 전풍은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면서 이 절호의 때를 만나서는 어린아이 병쯤으로 해서 기회를 잃고 말다니 대세는 가고 말았다. 분하구나, 분하구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장탄식을 하고 나갔다. 손건은 원소가 군사를 내려 하지 않는 것을 보자 하는 수 없이 다시 밤도와 소패로 돌아와서 현덕을 보고 자초지종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현덕이 깜짝 놀라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니 장비가 형님 아무 근심 마십시오. 조조의 군사가 멀리서 오느라고 지쳤을 것이니 저들이 당도하는 길로 우리가 먼저 기습하면 가히 조조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오. 하고 계책을 올린다. 현덕은 내가 본래 너를 일기 용부로만 알았더니 앞서 유대를 사로잡을 때 훌륭히 계책을 썼고 이번에도 이 계교를 내었는데 역시 병법에 맞는 것이다. 하고 장비의 말을 좇아서 각기 군사를 나누어 기습하기로 했다. 한편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소패를 향해 한창 행군하는 중에 일진 광풍이 일어나더니 아기 하나가 요란한 큰 소리를 내며 뚝 부러진다. 조조는 즉시 군사를 그 자리에 멈추어 놓고 여러 모사를 모아 기륭을 물었다. 순욱이 대체 바람은 어느 방위에서 불어왔으며 또 부러진 기는 어떤 색입니까? 하고 묻는다. 조조가 이에 대답해 바람은 동남방으로부터 불어왔고 부러진 것은 모퉁이의 아기인데 색은 청홍 두색이요. 하고 일러준다. 이것은 바로 오늘 밤에 유비가 기습하러 올 전조입니다. 조조가 머리를 끄덕이는데 모계가 들어와서 물었다. 방금 동남풍이 일어나서 청홍 아기를 부러뜨려 놓았는데 주공께서는 무슨 조짐이라 생각하십니까? 공은 어떻게 생각하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오늘 밤에 피시 기습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조짐 같습니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아하, 한실마례가 당해낼 길 바위 없어 오로지 군사 나눠 기습하려 했건만 하늘도 무심하니 깃대는 왜 부러져 간홍 조조를 못 잡게 하시는고. 조조는 하늘이 나에게 일러주시니 방비해야만 하겠군 하고 전군을 9대로 나누어서 한 대만 전진해서 영체를 세워 들게 한 다음 나머지는 팔면에 매복하고 있게 했다. 이날 밤 달빛이 희미했다. 현덕은 좌편에 있고 장비는 우편에 있어 군사를 2대로 나누어 나아가고 손건만 남아 소패를 지켰다. 장비는 자기 기책이 들어맞을 줄로만 여겨 경기를 거느리고 앞서 나아가 조조의 영체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천만 뜻밖의 영치하는 횡댕그렁한 것이 인마가 많지 않은데 홀연 사면에서 화강이 오르고 함성이 일시 일어난다. 장비는 제가 도리어 적의 계책에 떨어진 줄을 깨닫고 급히 영체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때 팔방에서 군마가 일제히 지쳐 들어오니 동에는 장요요, 서에는 허조요, 남에는 우금이요, 북에는 이전이요, 동남은 서왕이요, 서남은 악진이요, 동북은 하우돈이요, 서북은 하우연이다. 장비는 좌충우돌하며 앞을 막고 뒤를 끊으며 싸웠다. 그러나 그가 인솔한 군사들이란 원래 조조의 옛 군사들이라 사세가 급하게 되자 모두 항복했다. 장비가 한창 분전하다 서황을 만나서 대판으로 싸우는데 문득 뒤로부터 악진이 또 덮쳐 들어왔다. 장비는 혈루를 찾아서 포위를 뚫고 달아났으나 겨우 수십 기가 그의 뒤를 따를 뿐이다. 그는 소패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길은 이미 끊겼다.
서주 합의로 가고 싶어도 역시 조조의 군사가 막고 있을까 두려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갈 곳이 없어서 드디어 망탕산을 바라고 갔다. 한편 현덕도 군사를 인솔해 조조의 영체를 기습하러 갔다. 그러나 영체문 가까이 이르자 호련 함성이 진동하고 뒤에서 한때의 군사가 지쳐 들어오며 인마 절반을 채워 가버렸는데 이때 하우돈이 또 쳐들어왔다. 현덕은 포위를 뚫고 달아났다. 하우연이 또 뒤에서 쫓아왔다. 현덕이 돌아다 보니 수하에 오직 30여 기가 따를 뿐이다. 급히 소패로 돌아가다가 소패성 안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는 수 없이 소패를 버리고 서주, 합의를 향해서 가려 했다. 그러나 조조의 군사가 산과 들을 까맣게 덮어서 그 편도 길이 막혔다. 현덕은 갈 곳이 없어 망설이다가 문득 원소가 만약에 일이 여의치 못하게 되거든 자기에게로 오라고 했지. 잠시 가서 몸을 의탁해 있다가 달리 좋은 도리를 차리리라 라고 생각하며 드디어 청주기를 바라고 달아나는데 이전이 또 내달아서 길을 막는다. 현덕은 필마단기로 천방지축 북쪽을 바라고 달아났다. 이전은 그 수하 군사들을 채워가 버렸다. 현덕이 필마로 청주를 바라고 가는데 하루에 300리를 달려서 청주성 아래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외쳤다. 몰리가 그의 상명을 묻고 차사에게 고하니 차사는 곧 원소의 맏아들 원담이다. 원담은 본래 현덕을 공경해오는 터라 그가 필마로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 즉시 성문을 열고 영접해서 함께 공관으로 들어가 자세히 연고를 물었다. 현덕이 싸움에 패해서 몸을 의탁하러 왔다는 말을 하자 원담은 현덕을 관역에 들게 하고 저에 붙인 원소에게 이 뜻을 고했다. 그리고 일변 군사를 내서 현덕을 호송했다. 현덕이 평원 경계에 당도하니 원소가 친히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업군 30리 밖에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현덕이 절하고 살해하자 원소는 황망히 탐내했다. 전일에는 아이의 병으로 해서 구원해드리지 못하고 그로해서 마음에 앙앙이 불안하더니 이제 다행히 만나뵈어 평생에 갈망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소이다. 의지 없는 유비가 명공 문화에 몸을 의탁하려 생각한 지는 오래나 다만 그럴 기회가 없었소이다. 이번에 조조에게 패해서 처자까지 그들 손에 들어가니 장군께서 천하의 선비들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뵌 것이니 거둬주신다면 맹세코 그 은덕에 보답하겠사옵니다. 원소는 크게 기뻐하여 그를 후하게 대접하며 기주에 거처케 했다. 한편 조조는 그날 밤 소패를 수중에 거두자 즉시 진병해 서주를 쳤다. 미축과 간홍이 지켜낼 수가 없어서 성을 버리고 탈환하자 진등이 서주를 바쳤다. 조조는 대군을 거느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백성을 안무하고 여러 모사를 불러 합의성을 공략할 일을 의논했다. 순욱이 말했다. 운장이 현덕의 각원을 부탁받은 터여서 성을 사수할 것입니다. 만약 속히 취하지 않았다가는 원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전부터 운장의 무예와 인재를 사랑하는 터요. 그를 얻어 내가 쓰고 싶으니 아무래도 사람을 보내서 항복하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조조가 말하니 곽가가 운장은 의를 중히 여기니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설복시키려다가 도리어 해를 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장하에서 한 사람이 나선다. 제가 관공과는 일면지규가 있으니 한번 가서 설복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니 곧 장유다. 정욱이 입을 열었다. 문헌이 비록 운장과 교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말로 달래서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한 계책이 있는데 우선 그가 진퇴양난하게 해놓은 다음에 문헌을 보내서 설복시킨다면 반드시 승상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맹호를 잡으려고 쇠뇌를 걸어놓고 자라를 낚아보려 미끼를 마련한다. 필경, 그 계책이란 어떤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